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아입니다. 저희는 이제 3명의 프로그래머와 1명의 마켓 프로듀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영화제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좌측에 강진석 프로그래머입니다. 그 옆에 강병원 수석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저희 집행위원장은 왼쪽으로 최희숙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그 마켓 담당하고 있는 김선아 프로듀서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15회를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집행위원장이 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 좀 영화제가 갖는 그 의미,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 컨셉 같은 것들을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서 받은 직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집행위원장 장현아입니다. 2월달에 와서 약 5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더위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러다 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선선한 날씨가 오고 가을이 올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이 최고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실의 계절이 오는데 이 결실의 계절이 오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오늘 좀 심어드렸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는구나, DMZ 국제 영화 다큐멘터리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부집장께서 저희를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영화제를 처음 맡았고요. 저는 오랫동안 방송 쪽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네, 초반에 그 방송 쪽에서 온 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부집장 맡고 있는 우리 홍원 부집장께서는 독립 다큐 영화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인디 다큐 영화제도 집중하셨고요. 또 아카데미 같은 쪽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고, 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두 사람이 이 방송 쪽의 다큐멘터리와 또 독립 영화 쪽과 이렇게 어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 옆에 같이 앉아 있는 프로그래머 세 분, 프로듀서들, 이분들이 함께 영화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프로그래머 세 분하고 프로듀서 분들은 자유로운 영화더라고요.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사실은 참 많은 스태프들이 오늘 기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제 오늘이 D-23일입니다. 24일 남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 70여 명의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화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치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겠습니다. 자, 제게 주어진 과제는 올해 영화제의 특징과 방향성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제가 9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그 슬로건을 다큐멘터리 오늘을 감각하다라고 정했고요. 저는 오늘이라는 단어와 감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장이고 현실이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도큐멘터리는 걸 잊어버려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을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감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큐멘터리가 세상을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다보고 관찰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또 기록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원래 지금 세상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슬로건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은 저희 포스터와 트레일러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포스터의 한강 부분이 지금 보시면 제 뒤에 있는 맨 뒤에 DMG를 이렇게 나누어놨습니다. 아마 이런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 해서 DMG의 분단 현상, 그 다음에 우리 현장적인 공간적인 시공간적인 의미를 담고요. 가운데 보시면 15라는 글씨가 있고요.
밑에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15회는 원래 15회라는 뜻이고요. 저는 DMZ는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DMZ 영화제가 그 선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 맨 앞에 오셨을 때 이제 포스터에 우리 그래픽 같은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DMZ라고 하는 그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에서 부분들을 다 나와서 항상 이미지를 만들어 보니까 그게 생명이 나오고요, 사람이 나오고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다양한 그래픽들이 나왔습니다. DMZ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대상들, 생명들, 현상들, 장소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DMZ 영화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전 70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DMZ가 어떤 시가 공간적 개념이라면 오히려 정전 70년은 시간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줬던 부분들이 그 비극장 프로그램입니다. 임진강을 건너가면 건너를 타고 건너가면 이글기지 캠프 리부스가 있고요. 그곳에서 옛날에 미국 약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와 공간과 우리 모든 기억들이 담겨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특별한 상영과 미술 아트가 결합된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장소, 인물, 기억, 사람,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정치 70년이면서도 영화제 15년의 의미를 기억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래 그 개막자로 선정한 이 스토는 메모리도 사실은 기억에 가는 겁니다. 다음 설명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역사가 무엇인가, 기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질문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로건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환 도전 확장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15회 하면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한 세션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다큐멘터리 100년이었고요. 올해가 101년째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기록 정신, 실험 정신, 그다음에 성역과 그다음에 그 금기에 도전하는 정신, 탈출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세션 개편에 대한 얘기, 실험적인 얘기들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가 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이고요. 저는 선이 저희가 DMZ는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DMZ가 선이 단지 남과 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또 남과 여, 장애와 비장애, 노와 사, 진보와 보수 이렇게 다양한 나아가서 인간과 생명까지 그런 선을 갈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 폭력, 혐오, 나아가서는 기후 재앙까지 그런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기록할 방법이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슈를 외면하지 않겠다, 마주하겠다, 조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제전이라든지 혹은 다른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여섯 번째인데요. 현장 주민 참석으로 이 부분들인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화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영화제는 주민과 시민의 것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들의 행복이라든지 혹은 힐링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실험들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는 주말에 그 호수공원 꽃전시관 주변에서 장년과 공연과 또 비어가든과 그린마켓과 그야말로 장면을 통해서 영화가 한데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켓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영화제가 있는 도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국내 창작자들의 영화들을 세계에 알려서 또 판매가 되고 또 그렇게 힘을 주는 일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것들이 몇개 되었는데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마켓이라는 이름을 아주 달았습니다. 물론 좀 뒤에 마켓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여덟 번째는 저희가 명명을 한 것이 뒤가 앞에 두 개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DMZ는 드림 메이커스 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생각했는데 또 저희들이 주인공이 두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작자이고요,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라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아카데미와 혹은 워크숍과 또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함께 꿈을 꾸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드림 메이커스 존이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존입니다. DMZ는 디지털 플랫폼 존이라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서 이제 모바일 시대입니다. 영화가 늘 극장 안에 있어서는 관객 저변을 확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라든지 디지털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들을 이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보다라고 디지털 OTT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이번 영화제에서는 크리에이터라든지 오픈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을 해서 우리가 영화제가 오프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활동을 해서 진정으로 주민들하고 관객들하고 접점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9개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 옆에 있는 세 분의 프로그래머하고 한 분의 프로듀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팩트들을 설명하겠지만 그 팩트 너머에서 저희들이 왜 그 팩트들을 말씀을 드리는지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이면의 리얼리티를, 현실을 그걸 봐주는 그런 영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은 더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지 8, 9쪽을 보시면 조금 문장으로 좀 더 깊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제가 이제 영화 관련한 제작자들 그리고 작품, 관객이 서로 어울리는 축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집행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다큐멘터리가 만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사회와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어쨌든 새로운 그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미션과 과제들을 같이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이런 큰 미션들 속에서 저희 프로그램 패턴을 좀 올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이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는지 우리 장병원 수석 프로그래머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석 프로그래머 장병원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15회를 맞아서 저희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개막작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기존에 한 15년 정도 유지해왔던 저희 영화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였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의 역사나 그리고 제작의 방식, 또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큐멘터리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경쟁 부문, 비경쟁 부문, 그리고 기획전 이 크게 세 개의 영화제 카테고리를 모두 손질을 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경쟁 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4개 편성으로 되어 있었던 국가 또는 지역에 의한 구분법이 주로 적용되었었는데 올해 이것을 해외 영화의 경우에는 국제 경쟁과 프론티어 2개를 나눴고요. 한국 경쟁은 장편과 단편을 각각 한국 경쟁이라는 섹션 안에서 같이 품어내는 형태로 경쟁 부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경쟁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4개의 경쟁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국제 경쟁, 프론티어, 그리고 한국 경쟁의 장편, 단편 각각
이렇게 4개의 경쟁 도시상이 이루어지고요. 국제 경쟁과 프론티어의 차이는 앞서 잠깐 위원장께서도 소개시켜 주셨지만 현대 다큐멘터리 영화가 매우 급진적으로 새롭고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나 방향을 프로그래밍이 좀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해외 영화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 부분을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다큐멘터리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국제경쟁 섹션과 그리고 새롭고 좀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접근 방식, 제작 방식 또는 뭐 영화 형식 등을 취하고 있는 프론티어로 각각 나누어서 심의하게 됐고요. 비경쟁 부분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다큐멘터리 영화의 어떤 유형과 범주들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베리떼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기록과 관찰에 치중하는 그런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다큐픽션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와 픽션, 허구 영화가 섞이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세이 섹션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객관적인 거리두기나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굉장히 용감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야기 방식을 채택한 영화들을 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익스펜드 섹션에서는 매체 확장 경향, 즉 영화 바깥으로 나가고 또 영화와 다른 장르가 섞이고 매체가 섞이고 하는 매우 현대적인 그런 경향들을 반영하는 그런 작품들을 소개하는 이 4개 섹션으로 비경쟁 부분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전은 기획을 통한 어떤 주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그 해의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주제전이 있고요. 그리고 작가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작가전, 그리고 다큐멘터리 역사나 어떤 궤적 등을 따라가는 아카이빙전, 그리고 잠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 특별전,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이제 보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로 리뉴얼해서 보다를 위주로 한 온라인 특별전, 이렇게 4개의 편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세한 그 섹션별 상영작들이나 그 색깔에 대해서는 우리 또 양쪽에 계신 프로그램들께서 소개해 주실 거고요. 일단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개막작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앞서 잠깐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칠레의 라이테 알베르디라고 하는 젊은 여성 감독께서 연출하신 이터널 메모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월드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이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많은 관객들과 또 관계자들에게 격찬을 받았던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의 간단한 내용은 1970년대 그 칠레의 철권 통치 시대죠. 그 피노체트 그 정권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지식인이자 저널리스트인 아우구스트 몽고르라고 하는 주인공, 또 그의 부인이면서 여배우이기도 하고 또 칠레의 문화부 장관을 지낸 굉장히 저명 인사십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고요. 이 공고라라고 하는 주인공께서 알츠하이머에 걸리시면서 자신이 과거의 궤적과 그것을 점점 그 기억을 잃어버려가는 그 상황을 칠레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과 연결지어서 역사와 기억,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고 또 친근한 어법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감동적인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 대한 이터널 메모리의 주인공이신 파울리나 오르티아 씨께서 이제 영화제 개막식과 또 영화제 기간 동안 저희 DMZ 부터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방문하셔서 관객들과 또 여러 관계자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개는 이 정도까지 드리고요. 개막작 하이라이트 영상과 그리고 개막작 감독이신 라이테 알베르디 감독님의 영상 메시지를 같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Mettete che era
Augusto como. Yo soy Augusto. ¿Y tú qué eres? Yo soy la Paula. Nos conocemos hace más de 20 años. Nos parece muy importante reconstituir la memoria. Es siempre un intento de verse a sí mismo. Lo importante es que no me olvides a mí. También necesitamos asumir los dolores, elaborar nuestros duelos. Estoy buscando a mis hijos. ¿Qué me pasa? Me has regalado tantas cosas maravillosas. Quiero estar contigo toda la vida. Hi, I'm Maite Alberdi. I'm very happy to share the eternal memory in Dog Step C this year. This is the love story of a character that I admire a lot, Augusto Góngora. I was raised in Chile, looking their TV programs. My first approach with cinema and documentaries was with a program of him that he called Cineplus Video. And a few years earlier, he was the one of a few group of journalists that made clandestine casts during the dictatorship to report on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in the country. He reports, he showed the fragility, the pain, and the hidden stuff that we didn't see in the official media. The same bravery that he had that years made him say yes to make this film and to show his own fertility. I'm really proud to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this legacy film, and I really hope that you will enjoy it. 네, 그 개막작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하고 감독 마이테 감독의 메시지 자체 잘 봤습니다. 하나의 러브 스토리,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알츠하이머 가족을 둔 그 가족의 아픔이기도 하고 이 사람 이 주인공이 겪어왔던 독재와 싸웠던 시대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사라져 가지 않길 바라는 영원한 기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개막작으로도 이렇게 여기 와서 보시면 너무 큰 감동을 받으실 것 같고 특히 이제 파울리나 여기 나오신 분이 직접 또 한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같이 영화제 기간에 있으니까 그분과 칠레와 또는 뭐 사랑과 또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가족들 아픔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경쟁 섹션에 관한 부분을 소개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프로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렸던 대로 경쟁 부분은 해외 경쟁 부분에서 국제 경쟁과 프론티어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은 전통적인 형식의 또 어떤 관습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주로 총 10편의 작품들이 선정이 돼서 경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의 실랭 쇼지 감독이 연출한 서유럽의 어떤 이민자 문제를 매우 날카롭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방식으로 다룬 어두운 밤 어디에도 없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제리 한국인 감독이신 김영경 감독이 자신의 가족사와 남북 분단, 이산, 디아스포라 이런 문제들을 다룬 망명자라고 하는 한미 합작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벨라루스의 청년들이 군대에 징집당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장의 상황과 강제 징집 또 반인권적인 어떤 군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마더랜드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프론티어 섹션에서는 총 7편의 작품이 상영이 되고 이것은 비관습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작품이 많이 있고요. 물론 기성 감독들도 이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왕빈 감독이 연출한 왕빈 감독의 어떤 이력으로 보자면 매우 이례적인 영화예요. 60분짜리 매우 짧고 단출한, 단 하루 동안 연출한 그런 작품이고요. 맨인 블랙이라고 하는 작품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게임 세계의 아바타들을 탐색하는 어떤 다큐멘터리스트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게임이 결합된 리트 아일랜드라는 작품도 있고, 그리고 현대 영화 동시대 이 현대 영화에서 가장 혁신적인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젊은 아르헨티나 감독이 있는 에드워드 윌리엄스의 인류의 상승 3편 등등의 작품들이 아주 새롭고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관객들을 만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쟁 부분은 소개드렸던 대로 장편과 단편으로 나눠지는데 장편 7편, 장편 8편, 단편 13편, 총 21편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장편의 경우에는 기성 감독들과 또 새로운 세대의 젊은 감독들이 이렇게 고루 같이 세대별로 이렇게 좀 잘 포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작인 동아시아 반일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김미래 감독님이시죠. 김미래 중경 감독님이 새롭게 연출하신 10개의 우물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사드의 부지인 소성리를 계속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또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김상패 감독이 연출한 양지쌤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젠트리피케이션 소재로 하는 오류시장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해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역사와 기억과 이런 문제들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이 총 8편이 소개가 됩니다. 단편은 장편과 좀 다르게 굉장히 젊고 새로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품을 만든 감독님들도 있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사상의 문제를 다룬 포수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정여름 작가, 정여름 감독이죠. 그전에 드라이아이라고 하는 영화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정여름 감독의 새로운 신작, 조용한 선박들 등등을 포함해서 총 13편의 작품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개드렸던 경쟁 부분의 작품들을 모아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성이가 평화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단체 연합령 앞으로 죽은 쪽에게 위법 그러면 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이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교감 야 나는 나 진짜 막막했단 말이야.
뭔지도 몰랐고 한 번씩 이제 버스 프로 같은 이거 일단 이거 오프시키라고 생각도 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이번을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all the different sounds that are applicable to Moana. Find that the man does not change very much. 우리 겨울에들은 내리셔 성우리 네, 그 북극의 나누포가 1922년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 최초의 뭐 세계적으로 최초의 다큐멘터리라고 얘기하는데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고 2023년 새로운 세기. 그러니까 로버트 플레어티의 달력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1년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세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이 기획선 안에서 각각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포럼이나 강연까지 연결돼 있어서요. 이 강연 뭐 메모리얼 이 강연 같은 경우도 그 뭐 해당하는 강연이나 포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잘하시면 보도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DMD 독서 그 다큐멘터리 마켓에 대해서 김선아 프로듀서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섹션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앉아 계신 프로그래머님들께서는 완성된 영화를 선보이는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인더스트리에서는 아직 기획개발, 제작, 편집 중인 작품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희 인더스트리가 시작을 해서 지난 5년간 많은 작품들을 지원해 왔는데 저희 역대 지원작 중 올해 10편이 영화제에서 또 선을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보람을 느끼며 뿌듯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화제 기간 중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다큐멘터리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이 마켓에서는 피칭 프로그램, 네트워킹, 비즈니스 미팅, 패널 토크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개 피칭이 다큐멘터리 마켓의 꽃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DMZ 닥스 피치는 선정작들에게 멘토링과 컨설팅 등을 제공을 하고 또 해외 게스트 앞에서 경쟁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또 우수 작품들을 선정해서 2억 2천만 원 상당의 상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다양한 현물 지원이랑 또 새롭게 도입한 투자 기금 등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한국의 많은 성작자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피치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도 37개국에서 123편의 작품들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작 단계에 있는 글로벌 피치의 16편 그리고 편집 단계에 있는 워크숍 피치의 8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9월 15일, 16일, 17일 이렇게 3일간 공개 피칭 행사를 통해서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켓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북미나 유럽을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분들을 이곳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세계적 영화제, 뭐 선댄스, 베를린, 프로그래머를 비롯해서 또 셰필드 아페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많이 상영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커미셔너들 특히 미국의 PBS의 아메리칸 POB라든지 영국의 BBC, 알자지라, NHK 등의 커미셔너들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서 작품들을 만나보고 미팅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창작자들에게는 해외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굉장히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켓에서 주목할 이벤트로 저희가 코리안 POB 2023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앞쪽. 저희 올해 특별히 준비한 펀드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다큐멘터리스를 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가장 아픈 현실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산업을 넘어선 다양한 선정위원들을 모아서 토론 끝에 올해 8편의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이태원 참사, 빈곤, 장애, 여성 문제, 노동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쇼케이스라는 형태로 저희들이 9월 18일 특별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여기도 한국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께서도 관심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산업팀에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짧죠? 하지만 저희 아까 선정한 저희 피칭의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보면서 산업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